대한민국 청소년의 회뉴스 김영훈 사무국 인턴 기자, 지난 민희준 사태는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인스타그램 등 대중매체에서 패러디로 활용되었던 그녀의 기자회견에서의 행동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기자회견 후 사람들의 반응 또한 나에게 큰 충격을 가져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녀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모든 대중매체는 온라인 아고라로 변모했다고 봐도 무방했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서로 의견을 펼치고 반박했다. 물론 이런 일련의 담론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K-팝 사업이 부당함을 주제로 혹은 신인관계에서의 이탈이라는 행위의 도덕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부 댓글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중 가장 큰 충격을 준 단어는 언플이었다. 이 단어는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펼치든 그 의견의 가치와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의 존재성을 한 번에 부정해버리는 강력한 도구로 작동했다. 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고자 하지만 마땅한 근거가 없을 때 언플이라는 두 글자만 달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펼치든 그의 의견은 돈을 받고 행하는 마치 매음행위와 다를 바 없는 부도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용례 자체가 토론에서 부적합한 단어가 발화자에게 어떠한 상경함도 주지 않고 성립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주로 민희준 씨의 신인관계에서 이탈을 다루는 담론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거의 모든 경우 민희준 씨의 의견을 옹호하는 담론 참여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는 점은 다소 흥미롭다. 만약 언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 뜻대로 언론 플레이를 의미할 뿐이라면 오히려 이는 사태와 관련해 얼굴을 직접 드러낸 적이 없는 하이브와 방시혁 측을 비판하는 단어가 아니라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호소한 그 반대에 부착되어야 함이 옳다. 이에 더해 이번 사태 자체가 모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갑질이라는 스토리 하에서 펼쳐졌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나는 언플의 사회적인 작동 동력이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빚어낸 강약의 프레이밍이라고 생각한다. 언더독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약자를 지지하는 나의 행동을 더욱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옳다고 느끼곤 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강약의 프레이밍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약자로 규정된 자가 사실은 약자가 아닐지도 모르다는 것이다. 이미 모든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하이브를 강자로 민희준과 어도어를 약자로 규정해두고 있다. 이러한 대전제는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언플을 외치게 만든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약자 보호라는 당위성을 붙이는 아이러니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단어의 사용에 어떠한 상경함도 느끼지 않고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강자와 약자를 얼마나 쉽게 속단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민희준 사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이용 소송과 관련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사이에서도 이러한 프레이밍이 벌써 작용하였다. 물론 외도라는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동반하긴 하였으나 이미 일방은 강자로 상대방은 약자로 규정되었다. 과연 이혼 소송이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영역일까 고민된다. 결혼의 성질이 계약이라는 점에서 외도에 의한 이혼은 강자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못한 자로 규정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우리 법원은 1심 민희준 씨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함께 배신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 그 실행의 정도가 구체적이지 못했기에 배임행위의 성립을 위한 구체적 위헌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연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 배신을 쉽게 쓸 수 있는 말일까? 그게 가능하다면 차라리 하극상이 옳은 단어가 아닐까 고민된다.